뉴욕시 감사원이 에릭 가너 사건의 유가족에게 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출마 선언 후 첫 정책으로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추진하던 주차요금 인상이 취소됐습니다. 상당수에 달하는 뉴욕주 공무원들의 기본 시급이 $1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전철 NQR 노선의 야간 시간대 운행이 18일까지 변경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경찰의 과잉제압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에릭 가너 사건이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가너의 유가족에게 사상 최고액인 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유가족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에릭 가너 사건은 지난해 경찰관 5명이 불법 담배 판매 혐의를 받고 있던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천식 환자였던 가너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 광경을 촬영한 동영상이 언론에 퍼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스태튼 아일랜드 형사법원 대배심이 가해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흑인 사회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감사원은 최근 가너의 유가족에게 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를 거부하고 시를 상대로 7,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0만 달러는 뉴욕시가 시경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합의금 중 사상 최고액입니다. 하지만 유족 측 변호사는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적, 육체적 고통과 비교해서는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사건 이후 경찰에 바디 카메라를 장착시키고 인종차별적인 불심 검문을 줄이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출마 선언 후 첫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공약을 우선으로 삼았는데요.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3일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공약을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클린턴은 연설에서 경제 성장이 주로 부유층에만 집중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사실상 제자리란 점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성장과 공정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이익은 사상 최고에 근접하고 있지만 중산층 근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일하고 있다며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강조했습니다.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급병가의 의무화,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 의료 비용 감면, 여성 기회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한인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정부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타운 정부가 추진하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주차요금 인상이 취소됐는데요. 주차 제한 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됐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이 주차 미터기 요금의 인상안을 종전대로 환원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이달 타운 의회 모임에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차 요금을 기존 30분당 25센트로 환원하고 미터기 운영 시작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되돌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타운 의회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논란을 불러왔던 요금 인상은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차 제한 시간을 종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도록 한 한인 미용인들의 요구사항도 덩달아 최종 관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미터기 설치 회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10분 미만으로 머무는 것으로 확인돼 15분당 25센트라는 요금을 매겨도 된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많은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예전의 규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나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소 여행 한 달 전에는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외국 여행이 늘면서 출발 직전이나 탑승 수속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긴급 여권 발급 등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가마다 입국 규정이 다르지만 최소한 여권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럽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최소 여행 출발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총영사관에서는 한국이나 해외 지역으로의 여행을 목전에 두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단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신청부터 발급에는 3주가 소요되고 신청인이 특급 우편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령까지 10일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한인 정준호 변호사가 소속된 스와이처 법률그룹은 지난 3월 총 850만 달러의 사고 상해 배상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2월 14일 뉴욕시 환경보호국 트럭이 정지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57세의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통증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던 피해자는 스와이처 법률그룹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스와이처 법률그룹은 지난 7월 초 브루클린 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와 보상비 명목으로 총 522만 5천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뉴욕시 법무국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아닌 오랜 직장 생활 때문에 생긴 만성 퇴행성 통증이라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지만 원고 측의 병원 검사 결과가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면서 승소하게 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 대학원에 지원한 한국인 유학생 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인의 미 대학원 지원은 지난 2011-12학년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대학원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유학생들의 대학원 지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대학원 지원은 지난 2011-12학년도에 1% 감소했고 2012-13학년도에는 15%, 2013-14학년도에는 5% 감소한 바 있습니다.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던 인도와 브라질 출신 대학원 지원자는 올해도 각각 12%, 4% 증가했습니다. 반면 2011-12학년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던 중국은 2012-13학년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4-15학년도에도 마이너스 2%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원자 수로는 중국이 26만 4,4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 19만 2,574명, 한국 2만 8,876명, 대만 16,61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공별로는 생명과학과 교육이 각각 16%로 1위를 차지했고 컴퓨터공학, 물리, 지구과학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차라리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뉴욕주 정부의 보조직 근로자들의 푸념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에 달하는 뉴욕주 공무원들은 기본 시급이 $1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주 산하기관 직원의 임금 기록에 따르면 15,000여 명의 주 공무원들은 $10 내외의 기본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원국 보조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8.75를 받고 있고 교육국 전문가, 경찰서, 환경미화원 보조 등도 시간당 $10가 조금 넘었습니다. 교통국 검사관과 산림감시원 보조는 각각 $12.30, $14.65로 시급이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비영리 단체들이 주장하는 $15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시급 인상을 주장하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주정부 공무원들의 시급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오모 행정부 대변인은 주지사가 최저임금을 받는 공무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비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뉴욕시 전철 NQR 노선의 야간 시간대 운행이 변경됩니다. 구간별로 달라지는 노선을 미리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3개 노선의 선로 청소와 보수 공사로 인해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이 중단되거나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변경 시간은 각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입니다. 먼저 N노선의 경우 해당 시간 맨하튼 내 지역의 운행이 중단되고 퀸즈 지역 구간은 아스토리아 디트마스 블러바드역부터 퀸즈 보로플라자역까지와 브루클린 지역 구간 콜트 스트릿 역부터 코니아일랜드 스큐릴 애비뉴 역에서만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Q 노선은 퀸즈와 브루클린의 지역에서는 기존 노선대로 운행됩니다. 하지만 맨하튼 내에서는 D 노선의 구간으로 변경됩니다. 또 R 노선은 해당 시간 동안 맨하튼과 퀸즈에서의 운행이 모두 중단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얼바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집 3채가 전소됐습니다. 레이크 인근 캠핑 지역에 있던 캠핑족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줄기를 따라 치솟습니다. 소방국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거센 불길은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오늘 오전 얼바인 레이크 캠프그라운드에서 발생한 산불은 250에이커의 산림을 태웠고 주택 3채를 전소시켰습니다. 정오를 기점으로 얼바인 렌치 지역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 헬기 5대가 투입됐고 2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얼바인 지역에서는 지속된 가뭄에 먹이를 찾으러 산에서 내려온 코요테가 주택가로 몰려와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얼바인에서는 4명의 주민이 코요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My hands in the air and I yelled and I stomped my feet and he wasn't really backing off. 지난 토요일엔 인근 놀이터에서 코요테가 출몰해 7살짜리 소년이 공격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코요테는 몸집이 작은 어린이를 주로 공격하고 있어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They are basically changing because we've changed. 특히 오늘 발생한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코요테의 주택가 출몰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한 취업 전문기관이 한인들의 구직 성향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늘어나면서 직업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한 기관이 한인들의 구직 성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2015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채용을 원하는 업체는 모두 1,025곳.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 사무직이 12.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어카운팅 9.89%, 세일즈 9.66% 등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풀타임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는 83.55%로 단연 가장 높았으며 파트타임을 원하는 업체는 8.48%, 인턴을 원하는 업체도 3.48%로 나타났습니다. 인턴십을 했던 학생들이 취업을 될 찬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꼭 인턴십을 해보시라는 거. 저희가 그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이곳에서만 구직을 희망하는 한인들도 이번 상반기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52.4%를 차지해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남자 지원자가 62.86%로 여자 지원자보다 절반가량 높게 나왔으며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17.39%, 마케팅이 15.4%, 세일즈가 8.72%로 조사됐습니다. 희망급여를 살펴보면 연봉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원하는 구직자가 38.28%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비자 스폰서가 필요한 구직자는 29.97%,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는 70.3%로 분석됐습니다. 회사는 최대한 조금 주려고 했고 그다음에 개인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회사가 주려는 연봉과 개인이 받으려는 연봉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많이. 이 밖에도 IT 쪽의 전문 분야를 찾는 구직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들어 런던의 템즈강에서는 보트를 집으로 개조해서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삶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거의 피난 수준이라는데요. 살인적인 런던의 집값에 서민들이 강 위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영국 런던의 템즈강 운하. 운하 주변에 여러 채의 보트들이 줄지어 정박돼 있습니다. 보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지만 침실도 있고 오븐이 있는 주방과 욕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운하를 돌며 풍경을 즐기는 레저용 보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살고 있는 겁니다. We have a solar panel, so we use, electric is free. We gather wood and we burn it. We have a chimney, a little smoke fireplace. 몇 해 전만 해도 보트하우스는 낭만적인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었지만 최근엔 실질적인 주거지로 떠오르며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런던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피난 아닌 피난을 오는 셈입니다. 런던 시내 평균 집값은 9억 원에 달하지만 보트하우스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안팎이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서 생활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트 정박지가 부족해 주민들 간의 자리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hat can be not mooring correctly, so we get lots of boats going loose, particularly on the river and where we have grass verge. 가스통을 교환하고 화장실 오물통을 버리는 일도 손수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아무리 불을 떼도 따뜻해지지가 않고 물 위에 살지만 마음대로 물을 쓸 수도 없습니다. Can't just turn on the tap and have water on demand. You have to think about when your tank's going to empty. There's a lot of practical sort of considerations for this lifestyle. 하지만 불편하다고 당장 나가면 다시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런던의 무서운 집값이 무리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영국판 보트 피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개고기를 먹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동물연대 회원 10여 명은 맨하탄 57가에 위치한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 개고기를 먹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3일이 초복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이와 같은 시위를 진행하고 온라인에서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시 경찰국장의 아들이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를 신봉하며 폭탄 테러를 모의하다가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로버트 치콜로 보스턴 경찰국장의 아들인 23살 알렉산더는 지난 4일 테러와 관련된 무기와 장비를 운반하다가 수사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와 같은 체포는 경찰국장인 아버지가 아들이 IS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FBI에 제보한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뉴욕 방문을 앞두고 티켓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이메일을 통해 교황이 참석하는 행사 입장을 위한 티켓을 판매한다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지사실은 티켓은 판매되지 않고 각 교구를 통해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타운 정부가 법원에서 일할 행정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타운 정부가 타운 법원 행정 직원을 채용한다며 지원을 위해서는 한인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필수 조건이며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20일까지 이력서와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두 차례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지만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